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뒤에 의원님들도 회의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 같고 당사 앞에 계속 농성을 진행 중이세요. 오늘이 벌써 엿새째인데 힘드신 건 없으신가요? 네, 5박 6일째 철야 농성 중인데, 저도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 500만 당원들의 명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특검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 시한이 20일까지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데 그러면은 후보님은 언제까지 좀 농성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를 압수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표가 되시더라도 이 당사 지키는 거는 중단 안 하고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표가 되면 더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우리 전 당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부도한 특검이 빈집털이 압수수색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셔서 의원들 모두에게 당사에 모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좀 여기 호응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나요? 좀 모여서 뭔가 단합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우리 당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도 지금 8시부터 이곳에 중앙당사에 전부 집결을 해서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지지자들이 당사 바깥에서도 좀 와 계시고, 예. 이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잠깐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 게 그 유튜브 김문수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다 중계가 되더라고요. 뭐 주무시는 모습 이런 것도 좀 보일 수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후보님이 그 맨손 체조하시는 모습이 또 그대로 라이브 방송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굳이 뭐 그 앞에서 방송 중인 게 다 드러나는데도 맨손 체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감옥에서 좁은 공간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렇게 아무 운동기구 없이 가장 좁은 기구에서 공간에서 건강 유지 방법이 그런 체조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것이고 예.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지금 이곳은 감옥보다도 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나 모든 조건이 세면 도구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 건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앞으로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김문수 TV 라이브 방송을 보다 보면? 예, 저는 매일 운동도 하고, 예. 기본적인 것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더구나 의자 없이 앉은 양반다리 하고 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좌식으로 스트레스 바닥에 많이 가고. 받죠. 지금, 네. 예, 잠자리부터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고요. 음. 씻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한데, 네. 특히 이제 특검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거기다가 저는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TV 토론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근데 특검 조사에 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모두 구속된 마당이니까 털 건 빨리 털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입장인가요? 지금 전 세계 정당 역사상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통째로 내놔라. 그것도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당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이런 명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아마 특검에 앞으로 전부 형사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관계자는 모두 다 앞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들 간의 2차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구도가 약간 반탄 후보 2분, 찬탄 후보 2분 이렇게 갈려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판에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좀 변수로 떠오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뭐 별 특별한 그런 동향을 잘 모르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제 농성하는데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단일화하면은 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신가요? 뭐 저는 뭐 특별히 위협이다 안 위협이다 이런 것보다도 당이 하나로 계속 단일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거하는 것도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당내 선거라는 자체가 단일화를 향한 어떤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후보들 간에 분열을 해서는 안 되고 단합을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시기에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패배. 우리가 지고 나면은 원래 이 패배로 인한 분열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약은 한 가지,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만큼 지고 나면 이게 말이 많고 만약 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럼 뭐 분열할 게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로 합쳐서 다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적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본인의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기승전환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전환길 씨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주 당 윤리위에서 징계 논의를 한 끝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일부 후보들은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약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징계 수위가 좀 적당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윤리위원회의 그 결정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그 말씀 거기서 그냥 그 말이 다이신 거예요? 뭐 추가로 설명해 주실 건 없으십니까? 전당대회가 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이런 것은 그냥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우리 전당대회는 김문수냐 비김문수냐 이게 기본 프레임이지 어떻게 전환길이 거기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말이지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윤리위 출석을 하면서 전환길 씨가 김문수 후보 여기 농성하고 계시니까 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좀 그 앞에서 본인은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면전에서 그 말 들으시고 약간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떠셨나요?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전에도 그런 발표를 한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개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뭐 개의치 않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지금 좀 치고 나가는 느낌도 약간 있잖아요. 특히 또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조금 더 선명함을 강조하는 장동혁 후보를 좀 지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혹시 좀 그럼 내가 남은 기간 동안은 뭔가를 더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구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이 당에 입당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우리가 야당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싸우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돈 갖다 준다 할 때도 싸우고 노무현 대통령도 저를 고발을 정사 한 건 민사 22억 4건을 고소해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또 북한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할 때 이분이 얼마나 친북적인 행보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해서 또 상당히 제가 고초도 겪고 그래서 이미 싸움이라면은 김문수, 투쟁이라면 김문수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로 싸우느냐, 그냥 입으로 싸우느냐, 아니면 실제 온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조직적으로 제가 해온 투쟁의 선봉, 김문수,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 한다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저는 참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깊은 면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로서는 유튜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을 건데, 네. 뭐 광화문에서 싸울 때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저 몇 마디 말에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이런 판단은 옳지 않다. 행이 중요하고 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랜 기간의 역사적인 검증, 이 김문수를 능가할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어제 토론회에서 장동혁 후보에게 제대로 싸우고 있냐 질문하신 이유도 뭐 비슷한 맥락일까요? 장동혁 후보가 싸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뭐 좋은 분이시지만 예. 투쟁이라면 김문수하고 어떻게 갖다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투쟁의 어떤 경험, 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후보다, 뭐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조국 전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전 대표가 출소를 하면서 본인의 사면 복권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였다, 기소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아서 뭐 그 하수인들 부지사라든지 뭐 비서실장 다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고 있는데 이 범죄자 집단이 늘 검찰 탓을 하고 범죄자 집단이 늘 경찰 탓하고 범죄자들이 경찰과 검찰을 두려워하지 일반인들이 경찰과 검찰이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지 범죄자가 되었어.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편을 드는 이런 말은 전부 다 범죄자의 그런 잘못된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다음 스텝은 아마 대통령 출마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벌써부터 다음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질 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조 전 대표가 나와서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정치권에는 좀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같은 재판 5개 받는 범죄자, 가짜 총각, 가짜 검사 이런 사람도 대통령 됐으니까 나야 뭐 별거 있냐, 입시 비리가 뭐 자식을 위해서 입시 비리가 뭐 별거 있냐, 범죄자 천국이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의 세태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내란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 범죄자들에 의한 내란, 이것이 바로 이재명, 조국 등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의 파괴, 추락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후에 또 다른 여권 인사들의 사면 필요성도 벌써부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사면 움직임까지 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재명이 지금 재판 5개 받는 범죄자인데 이재명의 공범자 바로 또는 하수인 종범이라고 그러죠. 이재명이 주범이고 그 하수 종범들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 그 다음에 법인카드도 또 주범은 이재명 아닙니까? 예. 지사의 카드지 누구 카드? 그럼 그 종범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또 모든 부분에서 주범은 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종범들이 이미 형을 받았던 것은 이건 사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주범 이재명이 좀 더 아주 범죄로부터 또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사면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으실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국민 여론이 알아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이 바로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의 많은 혜택을 불법적으로 보면서 이재명을 그때 벌써 다 정치권에서 실격이 됐는데 예.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로 살려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이런 잘못된 비리 카르텔에 묶여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데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 법관들에게는 법의 지식뿐만 아니라 양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협박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양심과 용기가 없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라 이거는 사기꾼이라고. 알겠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식에 송원석 당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옆자리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였는데 두 분을 보면은 악수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대화 한마디 나누시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후일담처럼 전해주시긴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서 아예 국민의힘을 당을 해체시켜버리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이미 지급한 모든 국고를 환수시키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공간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한 거 이런 거 가지고 45명 제명 결의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악수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완전 해체시켜서 일당 독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처럼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참으로 흉측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선 이후에 뭐 지지율도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진단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맺고 끊음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보시기에 당 지지율이 여전히 조금 낮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재명 흉악한 독재 정권과 맞서서 제대로 못 싸우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내부 다툼을 계속하고 있어서는 이 늪을 헤어날 수가 없다고 봐서 가장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독재의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는 밝은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당시에 뭐 사과 말씀도 하셨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후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감싸는 듯한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바뀐 건지 대선 후보 때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셔요.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졌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파면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구속되고 지금 또 그만두고 현재 서울구치소 구속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 갈 때도 수갑을 채우고 발찌까지 채우고 또 강제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떨어뜨려가지고 강제로 모시고 가려고 떨어뜨려가지고 이 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일반 재소자도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지낸 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재명의 앞길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이 검은 아픔의 역사 이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이재명 정권이 포악하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의 잔혹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개 특검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엔, 유럽의 인권기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과연 이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이건 완전히 혁명검찰, 홍위병과 같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대표가 되시면은 인권 탄압과 관련된 특위를 꾸리시겠다 말씀이신 거죠? 특위를 꾸릴 뿐만 아니라 이 특위가 이 이재명 정권은
아주 독하고 흉측한 정권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까지 모두 다 합쳐서 이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이 이재명 정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 북한에 전단 보내는 것, 또 라디오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 이 인권하고는 완전히 거리면 가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반인권적인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인류의 양심이 심판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